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회 팟캐스트에 이어서 GMAC 이혜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M이지 GMAC이라고 부르고요. 한글로는 글로벌 마이스 전문가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혜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미 인터뷰했던 게 이렇게 팟캐스트로 나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편하게 만담처럼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제 팟캐스트에 실려가지고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잘 편집해 주시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 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매월 로컬 맥주라는 주제로 로컬의 브루어리라든가 로컬 브루어리랑 콜라보를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하던 기획에서 출발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침 키백스 행사가 있어서 키백스 행사를 참관을 해보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컬 맥주를 향해서 접근했던 건 로컬 F&B의 일종이다. 식음료 사업의 일부로만 보게 됐는데 네. 이제 맥주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보니 이 맥주가 인류 역사로 따지면 15,000년 전까지 소급이 되더라고요. 네네. 뭐 기사 검색해 보니까는 뭐 선사 시대에 맥주 유적지가 발견이 돼서 맥주 역사가 5,000년이 더 길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심지어 함무라비 법전에도 맥주에 관련된 맥주 순수령이 함무라비 법전에 실릴 정도니 이 맥주가 인류와 함께 왔던 역사가 오래된 것만큼 그 맥주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로컬 F&B 정도 수준으로만 다룰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원래 예정했던 매월 로컬 맥주나 로컬 브루어리나 로컬 크리에이터를 다루겠다라는 기획은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로컬 맥주 특집으로 이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그 부족한 인식을 깨우쳐 주신 게 이혜정 대표님이셔가지고 오늘 또 한번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초청을 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인터뷰랑 달리 좋은 음질로 네. 더 또렷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혜정 대표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지난번 작년 8월에 저랑 1차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키백스라고 하는 글로벌로 뻗어 나가는 대회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 크래프트 비어의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으로 저희가 로컬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맥주가 세계로 나간다는 거는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에 있는 어디 누군가에게 이제 공감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로컬,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국소한 한국 안에 어떤 지역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이게 지구 반대편의 어딘가와 함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을 좀 청해서 듣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보다 두어 달 일정이 앞당겨지게 된 올해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3회 키백스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너무 통합적으로 쏟아놨는데요. 네네네. 하나씩 차분히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네. 크게는 세 가지의 지금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크래프트 비어가 사실 뭐 2020년 근 한 2년 내에 지금 청취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 가까이 다가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크게는 저희는 환경의 변화라고 먼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류 스마트 오더가 합법화되고 또 음식을 동반한 주류 배달의 합법화, 또한 추가적으로 주류 제조의 OEM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그리고 중규모의 크래프트 비어를 만드는 제조 양조장들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맥주를 편의점이나 마트나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또한 소규모 양조장들에게는 좀 안 좋은
또 변화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과 같은 안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 비어라는 것이 소규모 양조장들의 좀 더 크래프트 정신을 살린다는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소규모 양조장 같은 경우는 뭐 바나 펍이나 이런 클럽이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영업 제한에 걸리면서 객으로 납품을 하는 그러한 소규모 양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고 현재는 뭐 매출이 사실상 뭐 반토막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조금 어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곰표 맥주라든지 말표나 유동 뭐 골뱅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이종 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수제 맥주 크래프트라는 이러한 가치가 의미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핏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재미를 즐기다 보니까 이러한 크래프트 비어가 좀 더 일상적으로 많이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번 지금 크래프트 비어의 업계의 입장에서는 한번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런 크래프트 비어가 편집장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함께 나갈 수 있느냐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더 그러면 소규모 양조장이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과 편의점 마트 위주의 이런 수제 맥주에 리딩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양조장은 조금 더 제외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양조장 정말 크래프트 정신을 가지고 크래프트 비어를 생산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지금보다 더 이런 크래프트 비어를 좀 더 알리고 그들의 정신을 지켜 나가면서 이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 재생, 지역 재생의 하나의 또 다른 꼭지점으로 이런 크래프트 비어 양조장이 자리를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네. 이 브루어리 교육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도 펍, 그러니까 이제 지역 안에 있는 펍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일종의 홈브루잉 형태가 확장되는 거겠지만 그 지역에서 직접 맥주를 담아 마신다라는 게 공동체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한 이제 편집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공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아카데미나 클래스 같은 이런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의 관점에서 한번 이런 주류 문화의 변화가 우리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커피나 해외에서 커피나 와인을 마시듯이 맥주를 좀 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미국의 LA나 뭐 덴버나 포틀랜드나 이러한 도시에 가봤을 때는 평일 뭐 오후에도 커피숍과 마찬가지로 노트북을 꺼내놓고 업무를 보면서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그런 일상적인 문화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 화요일 이러한 평일에도 이러한 시간들을 양조장에서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양조장에서도 SNS로 맥주가 나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SNS로 이제 보내게 되면 사람들이 이 텀블러와 같은 이런 그라울러라고 하는데요. 그라울러를 가지고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줄을 서서 맥주를 픽업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또 가족들과 맥주를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조장이 있음으로써 정말 양조장에서 갓 뽑아낸 이러한 생생한 지역색을 담은 그러한 맥주를 계속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양조장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특색 있는 맥주들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선순환이 어떻게 보면 로컬의 지역 경제를 하나 또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한 파티라든지 뭔가 네트워킹 행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로컬 경제, 로컬 문화를 만드는 이러한 꼭지점 역할로서의 양조장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소규모 양조장들에게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주류 문화가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과 그러면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뭐 지금 편집장도 많이 다니셨던 이런 강릉, 네. 버드나무라든지 속초의 루트라든지 안동 브러리라든지 뭐 부산의 와일드웨이브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대표하고 특색 있는 지역의 이러한 부산물 가지고 첨가를 해서 지역의 명이나 지역의 색을 담은 맥주를 생산해서 이게 하나의 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특산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요소를 만들어내면 지역의 관광에도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러한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있고 이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고 그게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도심에서 봤을 때도 사실 뭐 서울에도 이제 공릉에 뭐 바네하임도 있고 서울에도 다양한 양조장들, 일산에도 뭐 저희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 네. 이러한 양조장들이 도심에서의 양조장 뭔가 어울리진 않지만은 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현재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뭐 특색 있게는 이제 물레동에 이제 비어바나라는 그러한 브로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런 철물점이라든지 그러한 공장지대 안에 있는 양조장, 그 지역의 색깔과 그 건물을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 내부의 양조장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양조장이라고 해서 꼭 지역에만 있어야 되고 관광지에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심에도 이러한 것들이 생겨서 도시를 정말 다시 재생시키는데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양조장들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소규모 양조장들은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좀 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브루어리들 전에 말씀하시다 약 130여 개 정도 등록돼 있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80여 군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저희가 1, 2월 2달 동안에 다 가볼 수는 없고 몇 군데 한 6군데, 7군데 정도만 저희가 가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조심스럽긴 하나 지역에 있는 브루어리들, 로컬 브루어리들이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지역의 로컬 푸드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보자. 네네. 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그 에둘러서 한 번에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어떤 면에서는 로컬이라고 하는 거를 입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 로컬 푸드를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로컬의 일원이라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계속해서 로컬 푸드로 맥주를 만드는 실험과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다양한 양조장들이 말씀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막 8,000개 정도가 있어서 이게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뭐 미국 인구의 4만 1,000명당 양조장이 하나다. 뭐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 시내에 있는 좀 큰 동 2개마다 양조장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차별점, 우리 양조장, 우리 맥주의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맛으로 승부를 한다면 그 지역의 특색을 좀 더 담아낼 수 있으면 그리고 라벨링, 요즘 라벨링에 대한 또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욕구나 스터디가 엄청 많이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지금 이제 시작하고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고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게 1년,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난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고 정말 퀄리티 좋고 디자인 좋고 그러한 맥주들이 이제 지역의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이게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외부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플러스가 된다면 뭐 해외에도 또 수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해외 수출 얘기를 방금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번 그 인터뷰 때도 작년 8월 인터뷰 때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네. 키백스에서 해외에 분들이 오셔서 자기네들의 맥주나 그 원부 자재를 이렇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미팅을 하기도 하지만 수출 상담도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듣기도 했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우리 맥주, 우리 크래프트 비어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네. 현재는 나가고 있는 맥주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네. 중국 쪽, 플레이그라운드도 중국의 소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저희도 다녀오긴 했는데 충주에 있는 블루웨일도 중국에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화된 골든 웨일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예, 맥주 그 크래프트 비어를 수출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오긴 했거든요. 네, 어메이징도 좋은 소식이 곧 들릴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카브르 같은 경우는 뭐 홍콩과 대만 쪽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플래티넘도 지속적으로 해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어메이징이 얼마 전에 또 시리즈 B를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투자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대량화를 시키는 이제 하나의 교도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안정적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이 된다면 뭐 해외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모두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저희가 국내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맥주 대회에서 지금 뭐 한국 맥주들이 출품을 하게 되면 상을 엄청나게 많이 또 받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지난 비단 뭐 한 3, 4년 전과는 상황이 엄청 달라졌어요. 지금 뭐 한 1, 2년 내에 국내 브러리들이 해외 문을 지금 맥주 대회로 많은 문을 두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성과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만큼 지금 퀄리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건이 뒷받쳐 준다면 해외에서 수출도 하면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
라는 말과 한국 맥주가 지금 약진하고 있다. 네. 해외로 나가서 맛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으로 드리고 싶냐면은 네. 지금까지의 그 통념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과 그 통념을 뒤엎는 그런 변혁이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재밌는 거는 이게 비단 크래프트 비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비어, 그러니까는 이제 오비나 카스와 같은 데들도 맥주 맛의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래프트 정신이 기성화된 맥주의 맛까지도 이제 개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기성 맥주 우리가 이제 뭐 크라운이나 오비나 카스나 하이트나 이러한 라거로서는 괜찮아요. 라거로서는 맛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고 그렇지만 이제 라거 1세기였다는 게 문제였고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한국 가니까 라거 그냥 그런 맥주밖에 없어. 맛이 없어. 그러한 게 이제 들려오는 거고 2014년, 15년, 14년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벨기에를 중심으로 수입 맥주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라거가 아닌 에일과 뭐 스타우트와 다양한 맥주들을 맛보다 보니까 야, 맥주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맥주야? 라는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맥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러한 맥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뭐 축제나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제 맥주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편집장님 말씀대로 편의점에서도 마트에서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나 크래프트 맥주 뭐 국산이든 수입이든 크래프트를 많이 찾게 되고 사실 기성 맥주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좀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오비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러한 이제 대기업들도 수제 맥주 라인업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맥주를 좋아하는 이런 맥덕 분들이나 많은 또 업계 관계자분들은 야 이거 크래프트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한 또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이 됐어요. 대기업도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게 되고 라인업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수제 맥주 양조장들도 막 투자를 받아서 몸집이 거대해져서 저들도 크래프트인가 수제 맥주인가 이제 그쵸. 그러한 크래프트에서 인더스트리얼 그 사이에 껴버리니까는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법으로 정하는 정의도 없다 보니까 뭐 그러한 좀 애매한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뭐 말씀한 대로 이런 크래프트 정신에 입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맥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래프트 비어가 대규모 수출이라든가 뭐 아니면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질 만한 그런 큰 소식이 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양조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크래프트 비어가 된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료가 국내에서 나는 게 거의 드물고 네. 물론 이스트도 국내에서 나오는 게 있고 홉도 국내에서 나오는 게 있지만 가격 경쟁력 자체는 수입산보다는 뒤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생산 단위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생산 시설도 작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병 한 병 케그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내는 맥주로 수출을 할 정도의 어떤 선적 물량을 만들어내거나 또 그 맥주가 그 맛의 변질 없이 목적지까지 전달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 맛, 그다음에 유통이 되어지는 그 전체적인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협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맛으로 이렇게 승부되어지는 부분, 즉 라이프 스타일과 뭐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이었어요. 네. 뭐 해외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나 뭐 좀 더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 납품하는 대량 생산 네. 하는 이러한 맥주들 그리고 대부분의 맥주는 사실은 이제
몰트, 뭐, 홉, 이스트 이 세 가지는 뭐 전량 수입이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일단 이제 한국의 이런 부재료가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국인들이 정말 손재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맥주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재주들이 있는 것 같고 일종의 가공무역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원부자재나 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네. 완성되어 있는 완성품이 같은 원부자재로 만드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네. 크래프트 비어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 네네.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정말 1차원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립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고 네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사람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런 손재주는 워낙 좋은 것 같고 네네. 또 손맛도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좀 더 이제 한국의 문화 K컬처가 좀 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면서 이러한 인지도 그리고 K컬처 다음으로 지금 K푸드가 지금 네네네. 또 세컨으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는데 그 푸드 내에서 이제 리퀴드 푸드인 거죠. 이거 맥주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국의 맥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희망사항이긴 하고요. 이런 수출이 정말 수치적으로 뭐 이야기를 나눌 만큼의 수치가 되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연결 지점이 바로 키백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외국 지난번 이제 인터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한국 키백스가 외국 전시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외국 참여도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한국의 그 크래프트 비어가 숫자는 적다라고는 하지만 한 번 다 모여주는 곳이 키백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K푸드, K컬처 뭐 이런 데 주목하고 있는 바이어들이라면 키백스를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작년 키백스가 이제 집중호우와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서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양재동 AT센터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최고 심장부인 코엑스에서 이번 그 키백스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날짜도 좀 더 앞으로 당겨서 1년의 시간이 아닌 뭐 8, 9개월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또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더 국제 행사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애정이 있습니다. 네, 말씀한 대로 이제 키백스는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맥주가 주인인 전시회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대로 맥주 관계자분들은 키백스에 모두 오신다. 국내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우리 이제 21년도 올해 제3회 키백스는 코엑스에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코엑스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주사위를 던진 거고요. 코엑스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중심이고 또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맥주를 봤을 때 맥주의 아이템이 이제 저희는 B2B 전시회를 지향을 하지만 소규모 양조장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B2C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엑스로 이동을 한 이러한 이유도 분명한 게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시회 뭐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요. B2B로 봤을 때는 저희가 호텔 쇼와 공동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쇼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공동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호텔, 바, 레스토랑 네. 이러한 바이어들이 저희 전시회에 오게 되고 저희 바이어들 또한 호텔쇼에 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 전시회들끼리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상호 판단하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바이어를 서로 공유를 하기로 했고요. 해외에도 이러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러한 전시회, 음식, 푸드 전시회와 같이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코엑스로 이동을 하면서 함께 공동 개최를 동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많은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줌으로 이렇게 해외랑 미팅을 하고 왔지만 저희가 저희 GMAC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전시 컨벤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작년 코로나 때 저희가 중기부에 이런 사업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중기부에서 좀 지원을 받고 올 3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목표로 열심히 네네.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가 됩니다.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전시회를 동시에 3일간 개최를 해서 해외에서 참가하는 기업들이 온라인 전시도 참가를 하고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아니면 리모트로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스로 코엑스에 몸이 올 수는 없지만 네. 그들의 제품이나 장비나 이러한 것들을 코엑스에 보내면 저희가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사관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 저희가 부스를 대리해서 운영을 해주게 되고 네. 그 부스에 오시는 방문객과는 독일과 현지 연결을 해서 실시간 화상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B2C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크래프트 양조장이 엄청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키백스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숨통을 좀 더 틔워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내 소규모 양조장을 위한 전시회로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B2C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와 스마트 스토어 협의를 거의 이제 맞춰 나가고 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쇼를 통해서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국내 양조장들의 맥주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통해서 네이버에서 스마트 오더를 하시고 코엑스에 오셔서 직접 맥주를 픽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네이버와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맥덕들을 위한 축제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동 제한이라든지 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양조장을 직접 찾아가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고 양조장 같은 경우도 그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양조장은 또 그들이 방문하는 식당이나 바나 이러한 곳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선한 맥주들을 그들과의 만남을 지금 저희는 코엑스, 키백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로컬 브루어리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그냥 브루어리들 같은 경우에 좀 덜한데 브루펍 같은 경우에는
펍에 오신 손님들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아예 다 폐쇄가 되면서 생산 활동이 정지가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영업 안 합니다라고 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마음 아픈 경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산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펍 운영을 아예 그냥 근절해 버리는 형태로 네. 예, 뭐 보통 뭐 그 4인 이하 뭐 9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행여라도 생산에 차질이 날까 봐 아예 브루펍 자체를 외부인 출입 금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키백스 같은 경우에는 브루어리가 옮겨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마음 편하게 제품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맥주를 선보이고 네. 이렇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판매를 통해서 또한 소규모 양조장들도 이러한 이제 바이어들을 이러한 키백스에서 또 만나서 또 이러한 판매 루트를 좀 더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뭐 콜라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상 2019년이 첫 번째 전시회였고요. 네. 첫 번째 전시회였으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또 많이 했고 힘들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3월 해야 했던 전시회가 이제 7월로 연기가 되고 취소나 뭐 2월 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뭐 그럼에 따라서 뭐 저희의 업무는 이제 이게 사실 6개월 다시 백으로 돌아가서 전시회를 2번 한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린 거고 올해 전시회는 이제 코엑스로 이동을 하면서 또 코로나와 함께 싸우고 또 이런 소규모 양조장들의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시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 참 많은 시점입니다. 네. 네. 하나씩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3회 키백스는 조금 전에 뭐 B2B, B2C 다 고려하셨다고 그러는데 날짜가 그 보통 이런 술이 들어가면은 주말에 끼는 게 좋은데 네네. 월화수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에서 월화수인데 네. 그러면 그 행사 자체는 월요일은 비즈니스 데이로 그럼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월요일은 온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네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만 네네. 일반인들의 참가나 방문은 금지가 되는 날이고요. 화수는 일반인들도 입장이 가능하고 저희가 티켓도 네이버에 곧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거는 평일 그러니까 월화수면 사람들이 좀 조금 이렇게 웬만한 주당이 아니시면은 네네. 술을 안 드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코엑스 임대가 저희 입맛 따라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네. 뭐 이제 가동률 자체가 90%에 육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9일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빨간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도 편하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네, 그럼요. 네, 그런 3회 키백스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로컬 F&B, 또 로컬 브루어리, 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은 정말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3층 C홀 키백스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로컬 트렌드를 다루는 네. 그런 매체로서 좋은 취재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로컬과는 한번 수제 맥주 브러리들과 함께 네네. 이런 오픈 토크쇼와 같은 코너를 하나 만들고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도 더 많은 로컬 브루어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인 것 같고요. 네네. 각 브루어리들과 브루펍들이 표방하는 로컬 문화 그리고 로컬의 좋은 커뮤니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맥 이혜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